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의 김한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BI와 애저 머신러닝으로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인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 방법론인 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해당 방법론에 의거해서 비즈니스의 이해부터 데이터의 획득, 그 다음 모델링, 웹페이지로 배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인수, Q&A 시간까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입니다. 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론들로 여러 표준 절차와 산출물 템플릿 그리고 관련된 각종 툴과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툴과 리소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고 배포드릴 이 문서에 있는 URL을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어떤 가이드 없이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일정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는 방법론이 있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면서 해보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성과가 높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 쪽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자, 시작을 하게 되면 먼저 업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그래서 내가 왜 이 분석을 해야 되는지, 분석의 목적, 그리고 어떤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컨텍스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뭘 분석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또 보완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분석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또는 피처 엔지니어링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디플로이먼트를 해서 적용된 내용이 잘 성과가 나도록 모델이 작동을 하면은 이제 인수를 억셉턴스를 해가지고 이 요구사항을 낸 사람이 승인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포해서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고 또는 생각처럼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계속 데이터를 보완하거나 모델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닝을 다시 시키면서 개선을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생각과 틀려가지고 가장 앞쪽에 있는 어떤 업무 범위나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이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활동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할 이 실습도 이렇게 업무의 이해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과 모델링, 배포의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억셉턴스 부분은 Q&A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업무의 이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달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외에 이 코로나 현황에 대한 현황판이나 대시보드 또는 이제 각종 상황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독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센터 포 시스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사이트인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쪽에 각종 미디어로부터의 모아진 자료부터 해서 굉장히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S3라고 하는 GIS 솔루션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지도 기반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전체 확진자 수와 사망자 그리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상세 내용부터 해서 뭔가 확진자 추이와 그리고 일별 발생 건수 등등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퍼블릭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번 실습의 목표는 이 화면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인데요. 자, 이 장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시스템이 담당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부분이 사람이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시스템이 현황을 보여주고 그 현황을 보고 뭔가 생각과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이게 초기에는 정보 시스템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현황만 보여줬는데 점점 IT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그런 정보계 시스템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현황 정보 말고 과거의 정보,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까지 보여주게 됐고요. 그만큼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됐고, 또 발전을 해가지고 이번 단계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데 또 시스템에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현재 내용, 과거의 이력, 미래 예측까지 정보를 제공해주게 됐고요. 여기 더 나가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의사결정까지를 정보 시스템이 자동화해주고 있고, 더 나가서 의사결정에 따른 어떤 액션까지도 정보 시스템들이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특정 회사의 재고가 이 정보 시스템에서 한 달쯤 뒤에는 재고가 소진될 것 같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얼마만큼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발주까지 자동으로 넣어지고 회계 시스템에서 결제가 발생한 것까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이런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액션까지, 디시즌과 액션까지를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어떤 경향성이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분석도 보시면은, 자, 현황은 어떤지, 코로나가 현재 어떠냐, 현황이 이제 1번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세 번째는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코로나가 될지, 이게 진정 국면인지 아니면은 확산 일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과 액션 부분인데, 저희가 개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활동은 사회적 거리 유지나 개인 위생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가정을 해서 저희가 국가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정을 하고, 외부의 데이터,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시큐어 헬스 인덱스라고 건강 보건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2019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들어낸 전 세계 195개 국가의 어떤 인덱스 지수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코로나 현황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와 같이 결합을 해서 정말 그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를 자동으로 리스팅해서 최우선 지원 국가들 목록을 뽑아내는 데까지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실습의 업무 목표, 비즈니스적인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현황, 히스토리 데이터, 그리고 예측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액션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그 지원 필요 국가 목록 정도를 만드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GitHub 사이트에서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시계열 정보 폴더에서 글로벌 확진자와 사망자, 퇴원자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현재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들어온 이 시계열 폴더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로 된 confirmed death, recovered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찍어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앞쪽에 먼저 이제 지역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보, 위도 경도, 그다음 일별로 컬럼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게 확진자 수가 쭉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사망자 수도 동일한 어떤 구조로 정확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별 컬럼에 사망자의 숫자가 그리고 회복해서 퇴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확진자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row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 실제 CSV 파일, Common Separated Value로 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 링크를 복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 파워 BI의 처음 창에서 Get Data, Web, 그리고 조금 전에 복사한 바로 그 링크를 이쪽 웹 링크 쪽에 페이스트 붙여넣기 한 다음 OK를 해주시면은 조금 전 확진자 데이터에 대한 링크 쪽에 있는 정보를 파워 BI가 소스로 인식을 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에 그대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헤더, 컬럼 헤더인데 인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가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로드하지 마시고 트랜스폼 데이터를 눌러 주십니다. 자,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 먼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헤더 정보를 올려야 되겠죠. 여기에 첫 라인을 헤더로 바꾼다. 지금 파워 BI에 내장되어 있는 파워 쿼리 편집 화면인데요. 이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어플라이드 스텝 쪽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을 지우거나 수정함으로써 또 좀 더 그 세밀한 데이터 조작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컬럼이 일자로 돼가지고 쭉 최근 일자까지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여기 컬럼 직전에 있는 4개 컬럼, 즉 지역과 국가, 위도, 경도까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Unpivot Other Columns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앞에 컬럼을 제외한 선택한 컬럼을 제외한 뒤에 컬럼들이 다 로우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고 이름을 데이트와 이쪽은 확진자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confirmed라고 컬럼명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로우 데이터를 클릭해서 여기에 URL 정보를 복사한 이후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구조가 같기 때문에 지금 로딩한 이 쿼리 데이터셋을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하시고 복제가 됐죠. 복제가 된 다음에 이쪽 소스 쪽에 가셔서 소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URL을 조금 전에 복제한 이 death URL로 바꿔주시면은 손쉽게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져와서 리네임 컬럼 쪽 단계에서 confirmed가 아니고 이번에는 사망자이기 때문에 사망자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퇴원하는 회복한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로우 컬럼을 로우 버튼을 누르셔서 위에 링크를 복사하시고 돌아와서 복제를 하고
선택된 소스의 속성을 바꿔주시고 확인. 다음 리네임을 해서 컬럼명을 이번에는 그 회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리커버드라고 바꾸겠습니다. 여기 대문자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 웹 GitHub에 공유되어 있는 CSV 파일 세 가지를 가져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을 그래서 첫 번째의 데이터셋 이름은 confirmed global로 바꿔주고, 두 번째는 des global, 세 번째 셋은 recovered global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CSV 파일에서 가져올 경우에 약간 이건 팁일 수도 있는데, 파워 쿼리는 지금 단계를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한 거는 헤더 올린 거 하고, 그리고 언피벗 한 거, 칼럼 바꾼 것인데, 중간중간에 이 체인지 타입이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엠쿼리로 된 걸 보시면은 이렇게 형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파워 BI에 내장된 파워 쿼리 엔진이 데이터를 로딩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감지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타입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 부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안정적인 소스일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텍스트 소스로 가져올 때에는 의도치 않은 변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소스가 불안전한 CSV 파일일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지 타입들을 자동으로 변경된 체인지 타입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대신 이제 타입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 개의 CSV 파일, 웹상의 GitHub에 공유된 CSV 파일들에서 가져오면서 파워 BI가 자동으로 변경해준 이 자동 체인지 타입, 형변환된 컬럼들을 일단 단계를 지워주겠습니다. 단계를 지우면은 이 모든 컬럼들이 다 일단은 텍스트로만 인식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 먼저 보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내용이 텍스트, 얘는 뭐 정수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앞쪽에 이 아이콘에서. 근데 자동 형변환된 타입, 체인지 타입들을 제가 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가져온 데이터가 모두 ABC 형태인,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 텍스트 형태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앞이 다 지금 ABC 형태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리플레시 할 경우에 특히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파워 쿼리에서는 일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형변화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면은 찾고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동 형변환 하지 말고 이렇게 다 단계에서, 변환 단계에서 체인지 타입을 지워주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테이블을 지금 하나로 합칠 건데요. 이네이블 이 로드들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최초에 이 데이터를 다 로딩하는 거를 디세이블 시키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로 고침할 때에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지금 데이터 타입,
뿐만 아니고 데이터의 구조 자체도 일별로 컬럼이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컬럼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스를 보시면은 처음에 가져올 때에 소스에서 예를 열어 보시면 여기 앞쪽에 컬럼스는 94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이 되면 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동쪽으로 늘어나는 컬럼이기 때문에 얘는 지워 주셔야지 데이터 새로 고침할 때에 추가된 컬럼을 같이 인식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손을 보겠습니다. 소스 쪽에서 이 컬럼 94 부분을 다 지워줘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해주면은 새로 고침해도 새로운 일자가 추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소스. 데이터 분석 작업은 이렇게 데이터 가공 작업이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쪽 데이터 가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세 개의 파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합쳐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confirmed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머지에서 새로운 파일로 머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을 합쳐주는 작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지하기 위한 조인 조건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3개 선택하면 1, 2, 3번 됐죠. 그리고 대상은 데스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조인 조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프라이버시 레벨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나 중요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공개 수준을 잡아주는 건데 일단은 이거 노 하신 다음에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셋은 이렇게 컨펌드에다가 데스 글로벌이 섞인 이거 지금 데스는 빼도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다 들어올 게 아니고 확장시킨 다음에 셀렉트 올에서 여기 프레픽스는 하실 필요 없고 데스만 가져온다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데스 컬럼만 뒤쪽에 추가돼서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버드도 붙여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 테이블에서 할 거기 때문에 머지 할 때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머지 쿼리로 가주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인 조건인 3개 컬럼 선택 그리고 대상인 리커버드 선택 조인 조건 선택 그리고 OK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추가가 될 것이고 추가된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것은 리커버드 컬럼만 필요하기 때문에 OK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3개의 테이블이 합쳐져서 하나의 머지라는 테이블이 됐고 그리고 뭐 초창기에는 리커버드 된 사람 수가 없기 때문에 널리 뜨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 모든 테이블이 다 지금 스트링 값이죠. 스트링 ABC로 되어 있는 자 이쪽에 데이트 컬럼은 타입을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우측 버튼 눌러서 change type 그리고 자, 이게 이 값을 그냥 바로 change type을 데이트로 해버리면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왜냐하면은 이 포맷이 인식이 좀 쉽지 않은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 로케일을 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 사용하는 로케일 값이기 때문에 로케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잠시 기다리면은 변환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나고 이때에 타겟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형이고 로케일은 자 잉글리시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잡아주시면은 밑에 이렇게 잡아서 보면 샘플이 똑같은 포맷이죠. 이런 경우에 OK 해주시면 얘는 예쁘게 데이트형으로 앞쪽이 바뀌었죠. 아이콘이. 자 이렇게 해서 형 변환을 하나 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 변경할 부분은 이제 이름 바꿔야죠. 이 이름을 머지1로 하지 마시고 이름을 COVID19라는 쿼리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형변환 준비가 끝났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본 소스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탐색적 분석을 먼저 하십니다. 이 파워 BI 파워 쿼리 모듈에 추가된 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뷰라는 뷰라는 탭을 찍으시고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자, 컬럼의 분포나 컬럼 프로파일, 그리고 이제 미싱 값하고 컬럼 퀄러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얘가 이 값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파이썬이나 R 코드 가지고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해왔던 이런 컬럼 값들에 대한 그 특성 또는 분포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컨펌드를 찍으면은 이 컨펌드 값에 자, 데이터가 좀 있어서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보면 값들 분포, 여기에 empty가 이제 미신 값이죠. 뭐 지역은 없는 데가 당연히 이제 한 70% 정도가 지금 미신 값이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없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전체 지금 샘플링된 청건에 대해서 각종 그 민맥스 및 이런 값의 분포, 이런 간단한 EDA 즉 그 데이터 탐색적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confirmed와 death recovered가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죠. 여기도 명시적으로 형을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change type에서 whole number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기본적인 형 지정까지 해서 수집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끝난 내용은 홈에서 close and apply로 해서 파워 BI 파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중간에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저장해서 파일명도 고쳐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파워 쿼리 파트에서 1차적인 데이터 획득 및 정제가 끝났으면은 이제는 이어서 파워 BI 쪽에서 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파워 BI에서 수행하는 모델링은 이제 디멘전 테이블을 추가하는 부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석할 때는 기준 일자라는 일자의 디멘전이 있으면 여러모로 분석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공고사항으로 일자 테이블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렌더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메인 테이블인 코비드19에서 일자만 뽑아서 발생하는 민맥스 일자 사이에 연속된 일자를 가지고 일자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저 값들을 만들어낼 텐데요. 현재의 그 원천 데이터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로드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특정 일자에 자 화면으로 가서 데이터 값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값하고 그리고 일자 값을 넣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자, 일자는 그냥 하이어라키가 없이 되게 만들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1마다 누적된 확진자 값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만 가지고는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별로 증가하는 1단위 증가 확진자 수를 보겠다고 그러면 앞에 거에서 직전 일자를 항상 기준에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일자가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이제 일자가 그룹핑돼서 보여진다고 했을 때
이때 확진자 수는 누적의 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겠죠. 좀 더 부풀려진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그런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BI에서 이렇게 매적 값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정 저희가 이제 일자 필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자 필터를 디멘전 테이블을 걸어서 특정 일자의 데이터 또는 특정 구간의 데이터만 줄 수가 있을 때에 선택된 구간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맥스 값, 썸맥스를 써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값만 보여주는 게 최종 확진자죠. 그래서 확진 현황으로 생각해서 확진, 퇴원, 사망은 이렇게 선택된 집합의 가장 마지막 레코드를 국가별로 잡는 거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확진자분의 사망자, 확진자분의 퇴원자, 그래서 사망률과 회복률을 정의를 하고, 다음 누적값이 필요한데, 누적값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컨텍스트를 줬을 때에 일자값이 하나인 경우만 누적값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컨텍스트에서 특정 일 하나만 필터가 걸리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을 때에만 누적값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을 덱스로 써서 이렇게 일자 쪽에 값이 하나만, 즉 1일에 걸리는 경우에만 썸으로 표시를 해주고 1일 이상이 걸릴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하는 식으로 해서 누적 확진, 사망, 퇴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별은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직전 일자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current 일자와 previous 일자, 데이터 헤드 해서 그 두 개를 빼줘서 증분하는 일별 확진값, 사망값, 퇴원값을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서 대시보드에서 그럼 그때 기준이 며칠자냐 봤을 때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해당 필터 걸린 컨텍스트에서 가장 맥스 일자 값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최종 업데이트 일을 쓰려고 지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를 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터 걸린 일자의 숫자를 당시에 이제 마지막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퇴원자 수를 가지고 누계된 값을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일자 디멘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모델링 탭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뉴 테이블을 클릭한 후에 덱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나면 이쪽을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민맥스 값으로 코비드19 쪽에 있는 일자를 갖고 오게 해서 기준 일자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만들었죠? 디멘전 테이블은 이것만 만들면 되는데, 만들고 나중에 필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코비드19 쪽의 데이트 컬럼을 드래그하여 기준 일자의 데이트 컬럼에 연결시켜 줍니다. 자, 관계 릴레이션십이 생성이 됐고,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쪽 디멘전 테이블에서 필터를 설정해 주면은 코비드19 쪽의 값 범위도 필터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코비드19 쪽 테이블에 매저 값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뉴 매저를 클릭해서 자, 입력할 수 있는 덱스를 넣을 수 있는 쪽이 나오면은 먼저 확진부터, 자, 이렇게 확진 엔터, 여기 이제 확진이라는 매저가 생기고 이 매저는 천 단위 구분기를 주겠습니다. 확진자, 이거는 식에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선택된 코비드19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 값이 국가별로 그룹핑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확진 값이 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덱스 값인데 기준이 되는 컬럼만 다른. 자, 안 잡힌 다시 모델링 뉴 메저. 아까 여기서 저장이 잘못됐죠? 다시 찍어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의 쪽에 이렇게 사망 데스 컬럼을 가지고 국가로 그룹핑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식입니다. 엔터. 천단위 구분기호. 이어서 퇴원자 다시 뉴 메저. 자, 메저를 좀 많이 만듭니다. 자, 또 이 메저 이거죠, 이거. 자, 이 메저 값을 퇴원으로 바꿔주고 퇴원은 리커버드가 지금 컬럼이 됐죠. 3개가 만들어졌고 천단위 구분기호. 이어서 뉴 메저. 자, 사망률, 확진자분의 사망자. 사망률은 이제 퍼센트 기호로 하고 소수 두째 자리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다시 뉴 메저. 이번에는 회복률. 여기는 확진자분의 퇴원자로 해서 회복률을 마찬가지로 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 단위로 하고 소수 두 번째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일자에만 의미가 있는 컨텍스트로 누적 확진자. 현재 갖고 오는 컨펌드 컬럼이 일별 누적 확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에 멤버가 하나일 때, 즉 특정 1에만 의미가 있는 그런 값이 되고 컨텍스트에 일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블랭크가 나오게 하는 그런 덱스식입니다. 누적 확진 마찬가지로 사망과 퇴원, 회복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이 대상 컬럼은 바꿔서 누적 사망 매저 값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누적 퇴원. 네. 자, 누적 퇴원. 천단위 구분기호. 자, 3개가 만들어졌고 이어서 만들 것이 이제 일별로 증분되는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를 만들겠습니다. 일별 확진은 자, 해당 일자의 확진자에서 하루 전에 확진자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같은 식인데 컬럼만 사망자로 바꾸면은 일별 사망자가 나오고 전단위 기호 그리고 새로운 매저 일별 퇴원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많은 매저 값들을 만들고 있어요. 파워 BI를 하면서 이렇게 덱스 값으로 매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 수식을 쓸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히 비슷한 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적응해서 이런 매저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종 업데이트 일자는 특정 필터가 걸린 컨텍스트 또는 걸리지 않은 컨텍스트에서 가장 맥스의 일자값을 가져오는 것이 최종 업데이트 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확진자 수, 1평균 확진자 수.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다 1평균을 만들겠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파워 BI가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많이 있으면은 좋고요. 지금 제 노트북이 약간 메모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뭐, 자, 마지막으로 매저 중에 마지막입니다. 일평균 퇴원자 수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대시보드와 보고서, 대시보드에서 쓸 기본적인 최종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와 그리고 일별로 걸었을 때 나오는 누적 사망, 확진, 사망, 퇴원자, 일별 증가량, 그 다음에 뭐 사망률, 회복률, 최종 업데이트 일자, 그리고 평균, 일평균 확진, 사망, 퇴원자 수까지의 그 매저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파워 BI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디멘전 테이블과 매저의 정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의된 매저와 디멘전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캔버스 페이지의 사이즈를 조정을 좀 할게요. 이쪽 그 포맷 테이블 쪽 가셔서 페이지 사이즈를 디폴트가 16대 9인데 지금은 세미나 목적상 쭉 한 번에 다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으로 바꾸고, 자, 이 넓이도 약간 넓히고 1500, 그리고 길이도 제가 밑으로 쭉 한번 한 3500 정도로 늘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큰 바탕화면이 만들어졌고, 이 바탕화면을 여기서 페이지 뷰를 지금 넓이에 맞게끔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사용될 비주얼들, 차트나 그래프 등의 색깔들을 신경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테마 중에 적당한 거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은 색깔 선택할 때에 좀 더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하나 긋고, 자, 이 선은 색깔을 테마에 맞는 색깔 세트가 나오는데, 색깔 선택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좀 회색 흑백으로 해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90도로 해서 돌려놓고, 선을 제가 쭉 끝까지 라인 하나 긋고 제목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넣고, 그 다음 이미지는 코로나19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구해 놓은 코로나 사진을 하나 임포트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텍스트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는 여기 뭐 색깔도 좀 넣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복사해 놓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 글자를 위에 넣어서, 자, 겹치죠. 이렇게 안 보일 경우에는 이걸 제일 앞쪽으로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포맷에서 가장 앞으로 프론트람 잡 됐고, 그 다음 오른쪽 옆에 제가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표시해 주고 싶거든요. 자, 카드라는 비주얼을 넣고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여기 넣어 주시면은
글자 크죠. 그 포맷이 저는 아까 정리할 때 못했는데 여기 이거를 빼줘야죠. 뒤에 시간을 빼주겠습니다. 시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맷을 여기서 매저 선택하고 시간 표시된 거를 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포맷으로 먼저 바꿔주고 바뀌었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포맷은 이 롤러 표시 쪽에서 잡아줍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레이블에 색깔은 건드릴 거 없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20으로 좀 줄이고 그리고 위쪽에 타이틀은 안 나오게 했고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크기를 조정한 다음 가지고 와서 옆쪽에 자 이것도 자 다시 앞으로 얘를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헤더가 됐고 이제 전체 리포트의 필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 필터는 일단 일자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먼저 여기서 슬라이서가 필터인데 추가하고 일자는 제가 데이트 기준 일자의 데이트를 필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보이죠. 자, 이 필터를 여기 넣는데 조금 좀 모양이 나오게 손을 조금 볼게요. 먼저 여기에 포맷 쪽에서 자 일단 헤더는 없애겠습니다. 이게 없어지죠. 그러면 헤더가 없어지고 그리고 타이틀을 제가 임의로 넣는 타이틀을 ON에서 넣고 타이틀을 확장시킨 다음에 타이틀의 이름은 대상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대상 기간 그리고 중앙 정렬 크기는 20 20으로 통일을 할게요. 통일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글자도 좀 키워야 되니까 데이터 인풋 쪽에 크기를 20으로 같이 키워놓고 다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좀 뭐 보더 테두리도 보이게 테두리의 컬러는 아까 정의했던 이쪽 컬러로 하고 그 다음에 양쪽 모서리도 약간 둥글게 만들도록 해서 이렇게 모양이 좀 나오게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여기에 크기를 다가 좀 선택해서 포맷에 일반의 넓이와 높이를 한 440과 157 정도 해서 한번 정해놓은 다음 쉐이프는 이제 이걸 좀 쫓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그 지역과 국가를 필터로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필터를 제공되는 필터가 이렇게 꽤 많은데 이거 말고도 서드 파티에서 좀 재밌는 필터들을 많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일단 로그인 한 다음에 이 서드 파티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해 놓은 그런 커스텀 비주얼들을 베스핀 글로벌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자,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커스텀 비주얼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는 비주얼은 OK비즈라는 비주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스마트 필터 바이 OK비즈 있죠? 이걸 애드 눌러주시면은 이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추가된 비주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되어 있고 이쪽 비주얼에 먼저 국가를 컨트리와
리진을 추가해서 국가가 필터가 걸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 뭐 내용이 나오는데 서식 쓰려면은 좀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인데 뭐 전혀 사용에 문제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거는 자, 프리미엄이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어피어런스 쪽에 텍스트 크기를 20으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20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자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요. 20으로 잡아줬고 그리고 타이틀을 켜고 타이틀 이름을 지금 국가와 지역이니까 한글로 된 국가 지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국가 지역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정렬 크기는 20.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더도 해줘야죠. 보더 테두리 보더 보더 색깔은 약간 진한 회색에 20.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해주고 자, 국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프로빈스 스테이트 이것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거는 요거하고 동일한 컨트롤을 쓸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이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 사용된 필드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 타이틀 바꿔줘야 되겠죠. 타이틀을 이건 영어니까 그냥 영어 쓰겠습니다. 프로빈스 스테이트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뭐 손댈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른쪽에 좀 비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제가 카드로 해서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을 트래픽한 건지 일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기준 일자를 넣은 다음에 뭐 이것도 일종의 매저기 때문에 매저로 만들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카운트를 해서 잡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 오브 데이트인데 이거를 어쨌든 뭐 좀 한글화해서 다시 여기서도 카테고리 나온 건 이건 없애고요. 이건 없애기 하고 데이터 레이블의 크기도 숫자도 자 이거의 폰트 사이즈를 약간 줄일까요? 너무 큰가? 괜찮은 것 같죠? 이건 줄이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냥 하고 이름을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타이틀 온 그리고 이름은 측정 일수 중앙정렬 여기는 이제 같이 20 통일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더 잡아주고 색깔 똑같은 색깔 20. 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나중에 좀 그럴싸해 보이는 화면을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자 갖다 놓고 위를 맞추고 크기 맞추고 컨트롤 키 눌러서 4개의 비주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나 워드 뭐 다 똑같은 방식이죠. 포맷에서 균등 정렬 자 이렇게 해주면 예쁘게 정렬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섹션을 하나 추가할게요.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고 텍스트 박스에는 제가 이름을 첫 번째 섹션 코비드 발생 현황으로 해서 자, 여기에 중앙 정렬을 하고 크게 쭉 끌어넣고
자, 여기에 제가 이 모습을 좀 넣어야죠. 자, 보더 넣고 보더 색깔 이걸로 하기로 했었고 제너럴 등등등. 자, 여기에 센터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넣겠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회색을 넣어서, 그리고 아까 보더 쪽에서 20 정도의 둥근 값을 넣어서 이렇게 섹션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한 4개 섹션 정도를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추가할 거는 지도 데이터, 지도로 된 GIS. 자, S3에서 제공하는 ArcGIS 컨트롤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이만큼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을게, 저희가 여기서 자, 이 컨트롤을 찍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레티튜드는 레티튜드에, 롱지튜드에 넣어주고, 사이즈는 확진자로 보겠습니다. 확진자.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도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다 잘 넣었죠? 이 부분을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에디트를 눌러서 이 GIS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레이어 부분은 안 보이게 좀 할게요. 여기서 다시 여기에 레이어를 5%, 그럼 이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맵 부분은 베이스 맵을 좀 검은색으로 있어 보이게 검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볼 스타일 쪽을 찍어서, 자, 이 심볼에 이게 지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우중충한 노란색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걸로 잡고 심볼의 아웃라인도 약간 황토색 계열로 잡고 약간 더 두껍게,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좀 병이 펴지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최초 발생지인 우한을 한번 지도상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한이라고 이렇게 찍고, 우한 차이나가 여기 찍히겠죠. 자, 여기 최초 발생지를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지도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타이틀도 좀 다른 이름으로 이게 모양이 좀 그러니까 글로벌 확진자 현황 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회색으로 넣어서 통일성을 주고, 중앙 정렬의 크기는 2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20으로 하고, 이 한글이 들어갈 경우에 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폰트를 기본 제공 폰트 말고 RER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더를 항상 줬죠, 우리가. 룩앤필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보더도 주고, 보더의 컬러는 아까 회색 계통이었고 20. 너무 진하게 했네요. 이거 맞나 이거? 이걸로 했던 것 같고, 둥글게 하는 것도 20을 넣어가지고 룩앤필을 비슷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했을 때 잠깐 볼까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간을 좀 범위를 바꾸면 초창기에는 필터가 걸려야 되는데, 자, 초창기에는 이렇게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보였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55일째에는 유럽과 미국 지역으로도 아메리카로 퍼져나가죠. 그 다음에 최근까지 오면은 오히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유럽과
미국 지역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시계열적인 특성을 간단한 슬라이스 조작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중간에 잠깐 보신 거고 좀 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이제 확진자 수를 집어넣을 건데 카드를 넣고 카드 사이즈 약간 줄여주시고 여기에 확진자는 여기 확진을 넣겠습니다. 확진을 넣고 사이즈 약간 줄여서 위치를 위에 놓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룩앤필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복사해서 딱 놓으면 많이 비슷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도만 잡혔는데 자, 하나씩 잡아볼게요. 자, 확진자에서 이렇게 놓고 일단 3 밀리언 나오는데 자, 서식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오토 유닛을 넌으로 해주시면은 정확한 숫자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뭐 놔두시고 이거는 사이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타이틀을 집어넣고 카테고리 타이틀은 필요 없고요. 이거 확진이거든요. 이거 빼버리고 임의의 타이틀을 넣어주겠습니다. 임의의 타이틀을 저희가 확진자 수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임의의 타이틀을 넣어주고 이 타이틀에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이걸로 돼 있고 다 텍스트 사이즈 RER 돼 있고 보더도 잡혀 있죠. 20 잡혀 있고 예 됐고 그 다음 저희가 이 색깔의 확진자의 이 그 표시 어떤 느낌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템의 폰트 컬러를 이렇게 좀 노란 계열 죄송합니다. 타이틀의 폰트가 아니고 데이터의 폰트 컬러죠. 이 데이터 레이블의 폰트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네, 바꿔주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확진자 수가 타이틀 제가 약간 뭐 타이틀 폰트 컬러 타이틀 텍스트 확진자 수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 이 폰트 컬러는 바꿀 필요가 없고 아까 검은색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하나를 집어넣고 이게 너무 좀 커 보이니까 약간 줄이겠습니다. 제너럴 쪽에 크기를 해서 높이를 조금 줄여서 174 정도로 해서 높이를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망자와 확진자, 사망자와 퇴원자를 밑에 또 집어넣겠습니다. 너무 붙으니까 좀 갑갑하니까 약간 띄워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많은 그 디자인 속성들이 상속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크기도 좀 줄여놓고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더 붙여서 밑에 넣고 자 선택해서 약간 밑으로 띄워놓고 갑갑하니까 얘도 크기를 조금 80 정도로만 해서 두 개를 띄워놓고 붙이면은 좀 떨어졌죠. 자 이제 확진자가 아니고 이쪽은 사망자 수를 넣겠습니다. 타이틀의 이름을 사망자 수로 바꿔주고 사망자는 데이터 색깔을 좀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쪽은
사망자가 아니고 이제 퇴원자니까 퇴원자로 할까 퇴원자 수로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퇴원자 수라고 바뀌어서 여기에 퇴원자 수로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퇴원자의 색깔은 좀 청색으로, 자 데이터 레이블을 청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뀌었죠. 자 이제는 여기에 지금 쓰는 컬럼이 확진이 아니고 사망자 수는 사망이 돼야 되고요. 사망이 되고 퇴원자 수는 퇴원이 되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죠. 그러면 확진자 수, 사망자, 퇴원자 수를 잡았고, 그러면 사망률과 아까 회복률을 만들었었죠. 사망자 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끌어놓고, 마찬가지로 퇴원자 수를 복사해서 바로 밑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바꿔줍니다. 사망률로 바꿔주고, 퇴원자 수는 퇴원율로 회복률로 하겠습니다. 회복률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측정값은 이쪽 측정값 선택하는 쪽에서 사망률로 바꿔주고, 회복률 쪽은 회복률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도 쪽의 크기를 조금 보기 좋게 맞춰주면 첫 번째 섹션인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현황 정보를 이제 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추이와 미래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쪽의 텍스트 박스를 복사하여 밑으로 드래그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자, 이 이름은 발생 추이 및 향후 예측으로 제가 텍스트를 바꿔주고요. 자, 발생 추이 및 향후 예측. 그리고 향후 예측에 사용되는 비주얼은 바로 라인 차트가 되겠습니다. 라인 차트를 클릭해서 캔버스에 라인 차트를 추가하고, 추가된 라인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 항목들은 바로 일별 확진수와 해당 확진수를 일자별로 보는 게 되겠죠. 자, 이때에 일자가 기본적으로는 계층 구조가 있게 들어가는데 이걸 데이트로 그냥 계층이 안 들어가게 잡아주시면은 비주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먼저 타이틀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타이틀 수정을 일별 확진 바이 데이트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제대로 타이틀 수정부터 수정을 하고, 그리고 크기를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485 정도 좀 줄이고, 높이도 약간 239 정도로 해서 몇 개 더 비주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너무 붙었죠? 약간 떨어뜨리고, 자, 여기에 서식을 제가 앞쪽에서 만든 비주얼을 선택한 후에 서식 팔레터를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 페인트 모양을 바뀐 다음에 타겟 비주얼을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컬러를 좀 확진자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계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표시하고, 레이블 색깔도 확진자 쪽 색깔로 바꿔주고, 뒤쪽 그
좀 레이블이 좀 잘 보이도록 뒤에 백그라운드를 보이게 하면 좀 약간 좀 잘 보입니다. 이 뒤에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보이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예측은 뒤쪽에 돋보기에 있는 그림을 찍어주시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포캐스트죠. 포캐스트에 애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파워 BI와 엑셀에서 사용하는 예측 로직은 Exponential Smoothing, 그래서 ETS라고 해서 이동 평균에 기반한 그런 예측 로직입니다. 굉장히 성능도 괜찮고 잘 나오는데, 자, 지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내용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몇 개 구간을 예측할 것이냐. 지금 이게 1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주 정도를 예측하겠습니다. 21일 예측을 하겠다고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예측이 나오는데 굉장히 커서 잘 안 보이죠? 예측된 게. 여기에 이그노 레스트는 뭐냐 하면은 중첩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3주를 같이 중첩을 해서 예측 로직이 얼마큼 맞는지를 이렇게 일주일 중첩, 2주는 예측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좀 예측 같지 않은 예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신뢰 구간에 따라서 또 이게 범위가 틀려지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80%로 하면 더 커집니다. 오차 범위가 맥스 민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걸 95% 정도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측할 때에 그 시즈널리티, 어떤 주기성이 있는지가 사실 예측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오토로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가정을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 활동은 일주일 동안의 주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일주일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자, 8일로 해보겠습니다. 이 조금 더 맞는 느낌이 약간 저는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수집이 되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정확히 7일이 안 떨어지고 한 8일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예측이니까 아무래도 대쉬 점선으로 해주는 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데이터도 여러분이 이렇게 시즈널리티나 이런 포캐스트 랭스, 이그노 레스트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그 머신러닝을 잡을 때에 밖에 잡아줘야 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지금 잡는 거를 보고 계세요. 이거를 코딩으로 하면은 수행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파워 BI 쪽에서는 내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플하고 빠르게 이런 예측 값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측한 값은 이렇게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CSV 형태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이런 걸 쓸 리 있겠죠. 데이터를 볼까요? 다시 여기서 받지 않고 show as a table로 보시면은 값이 좀 많아가지고 바로 안 보이는데, 뒤쪽에 포캐스트 밸류와 맥스 민 값이 뒤쪽 예측한 쪽은 이렇게 값을 잡아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할 때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이와 예측은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창을 한 창에 하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다 보이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선택해서 이제 확진자 말고 제가 사망자와 그리고 태어난 회복자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먼저 배치를 포맷 쪽에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라인 맞추는 거를 탑으로 맞추고, 두 번째에서 균등 분배를 해주면은 수평 균등 분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확진자 추이 및 예측 쪽의 이름을
자, 이름은 타이틀에 있으니까 타이틀로 가서 바꿔주고, 확진자가 아니고 먼저 사망자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망자 추이 및 예측. 그리고 이쪽은 퇴원자 추이 및 예측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사망자 쪽은 일별 사망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 쪽에 일별 사망을 가지고 잡아주면은 사망자 예측이 나오는 거고, 퇴원자의 추이는 일별 퇴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넣어줬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두 개가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던 확진은 지워주시고, 자, 퇴원이 들어가주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 노트북이 메모리가 좀 딸리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돼서 좀 렉이 걸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색깔하고 예측 부분을 좀 고쳐 보겠습니다. 우선 색깔부터. 색깔은 사망자니까 선택. 자, 지금 뭐 수행이 되고 있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색깔은 선택 후에 서식에서 데이터 컬러를 사망에 맞도록 적색 계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쪽도 마찬가지로 적색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퇴원자는 녹색이니까 데이터 계열도 파란색, 청색 계열로 바꿔주고, 레이블 컬러도 청색 계열로 바꿔주겠습니다. 세밀하게 맞춰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맞춰줘야지 전체 보고서가 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망자 추이도 이렇게 돋보기 쪽을 넣어서 포캐스트 쪽을 확대해서 add 붙여주고, 그리고 포캐스트 랭스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일단 아까 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21, 7, 95 한 다음에 시즈널리티 8로 잡았는데, 사망자의 이제 이 주기와 퇴원자의 주기가 확진자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아까 여기 점선도 바꿔줘야 되네요. 점선도 안 바꿔줬는데 바꾸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사실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이 시즈널리티 부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진짜 적합한 어떤 주기가 어떤 건지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며칠 전에 할 때는 15일 주기로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것 같았고, 지금 해보니까 한 8일 주기인데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숨어있는 어떤 로직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8일 주기로 해가지고 제가 다 적용을 해서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시로 해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누적된 차트를 또 추가해서 약간 더 확진자에 대한 누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차트 이름을 바꿔주고요. 차트는 누적 확진자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타이틀 누적 확진자. 그리고 차트의 종류가 바 차트가 돼야지 되고요. 바 차트. 자, 바 차트로 바꾸고,
그리고 값이 지금은 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누적 확진으로 이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자, 지금 추가가 돼 보여서 안 보이지만 일별을 빼주면은 일자별로 이렇게 누적돼 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의 컬러를 청색이 아니고 확진자 컬러색인 이쪽 약간 황토색 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걸 또 복사를 해서 누적 사망자와 누적 퇴원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타이틀을 먼저 바꿔주고요. 누적 사망자와 여기는 누적 퇴원자. 자, 퇴원자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망자는 확진자가 아니고 누적 사망자가 와야 되고요. 퇴원자는 누적 퇴원자가 오면 되겠습니다. 빼주고 누적 퇴원자가 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 색깔을 퇴원자는 좀 퇴원자의 색으로 데이터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사망자는 사망자의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적된 어떤 과거 경향과 그리고 일발생에 대한 경향 그리고 예측까지 해서 두 번째 섹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누적 사망자 쪽에 컬러가 다 안 바뀌었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포매팅 쪽에 데이터 컬러에 아까 잘못 눌렀던 것 같네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자, 다음 섹션 죄송합니다.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네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약간씩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에 레이블 쪽 컬러도 저희가 이제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블 컬러도 맞춰서 가져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맞췄고 다음 단계로는 지금 원래 현황 쪽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좀 추가하는 걸 약간만 맛배기로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섹션은 다시 이 섹션 쪽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드래그 한 다음 그 이름을 국가 지역별 상세 정보로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역별 상세 정보. 자, 이쪽은 쭉 올리고 일단 상세 정보들은 보통 여기에 보시다시피 테이블 정보로 갖다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테이블 정보를 놓을 때에 일단 제일 처음에 국가별 자 국가 그 다음에 뭐 있던 걸 다 상세한 걸 다 보죠.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 사망률 퇴원자 그 다음 회복률 이게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 아까 안 들어갔네요. 사망률을 여기 넣어야 되고 퇴원자 회복률 그 다음에 일평균 확진자
일평균 확진자, 일평균 사망자, 일평균 퇴원자,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한 정보들을 놓아줄 수가 있죠.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확진자 수가 많은 정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 컬럼으로 역순으로 일단 보이도록 소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쵸?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은 거고, 드래그. 이게 성능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좋네요. 자, 올려서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고 텍스트에 다시 이 테이블에 이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를 저는 미니멀로 정하겠는데요. 이런 그 그리드 쪽에 스타일을 엑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니멀로 해서 간단히 줄 거고, 제가 이제 이거를 상세 정보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컨디셔널 포매팅입니다. 컨디셔널 포매팅. 특정 조건에 맞춰 가지고 쉘의 색깔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요. 일단 사망률에 대해 가지고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 다시 자 사망 확진자로 소팅을 했고, 일단 이쪽에 그 포매팅 쪽에 내용을 보시면 컨디셔널 포매팅 쪽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제 내가 컨디셔널 조건을 걸고 싶은 컬럼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컨디셔널 포매팅의 사망률 쪽을 지금 제가 컨디션을 걸어 보겠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걸로 컨디션을 주겠다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디폴트로 이렇게 파란색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드밴스드 컨트롤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자, 컬러 스케일로 할 거냐 어떤 규칙으로 할 거냐. 컬러 스케일은 특정 색을 정해주면은 진하기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룰을 잡으면은 사망률이 예를 들어 0부터 0.02까지는 무슨 색, 이건 좀 낮은 부분이니까 뭐 파란색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룰 추가 0.02부터 0.04까지는 뭐 약간 사망률이 높으니까 색깔 좀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사망률이니까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0.04 이상이면 0.04부터 아주 높은 수면, 그리고 여기 자 퍼센트가 아니고 넘버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넘버로 바꿨을 때에 아주 높으면은 답이 없으면 이렇게 완전히 좀 진한색으로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주면은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 높은 사망률의 국가들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럼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줘서 눈에 확 띄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리고, 제가 미리 그걸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잠깐 리뷰만 하시죠. 미리 만든 중간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파워 BI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사망률부터 회복률, 그리고 카드도 평균, 아까 처음에 첫 부분에 만들었던 일평균 확진자에 대한 어떤 그 KPI성 매저들도 잡아놨고요. 누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컬럼 안에 바차트가 들어가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추가로 만든 게 일별로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퇴원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잡혀 있는 이런 차트도 있죠. 여기까지를 해서 국가별 지역별 상세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것들을 보실 때에 앞쪽에서 특정 기관이나 국가를 필터링 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진행할 내용은
좀 더 주제가 이제 외부 데이터와 연계해서 향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액션을 유도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네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는 앞서 잠시 소개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이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존스 홉킨스 헬스 시큐리티 센터와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글로벌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종합 점수가 있고 프리벤트, 디텍트, 리스폰드, 헬스, 놈스, 리스크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세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별로 점수를 매겨서 전반적인 보건 건강 지수를 195개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한 2019년도에 부여한 그 외부 지표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가별로 이 점수들을 받아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정리한 내용은 자, 이렇게 다 점수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만들어 놓은 파워 BI 리포트에 이 인덱스 지표를 통합해서 확진자 수와 이 인덱스와의 상관관계, 국가별로 상관관계를 봐서 지원 대상 그룹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잡고자 하는 방향은 인덱스 쪽에 점수가 낮으면서 확진자가 있는데 특히 낮으면서도 이쪽에 보시면 이제 리스크란 항목이 있는데 이쪽이 높은 그 국가가 아무래도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룹핑은 전체의 GHS 인덱스 점수와 확진자 수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보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써서 그룹을 만들고 해당 그룹에서 취약 그룹을 먼저 선별을 하고 거기서 그 리스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다시 소팅을 해서 국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자, 통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한쪽에서 저희가 이 말이 좀 꼬이는데 여기 GSH 인덱스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표를 잡았을 때에 국가명으로 조인을 할 거기 때문에 국가명이 상이한 국가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꼬트디바우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랑스어 표시로 돼버리면 영어 표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인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작업으로 찾아가지고 다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맞춰진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해서 이 파워 BI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워 BI 파일에서 엔터 데이터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엔터 데이터에서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다 잘 들어가서 로드가 됐어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get 데이터 쪽에서 CSV 파일을 임포트하는 식으로 올려도 되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면은 나중에 데이터 리프레시를 할 때에 그 위치에 파일이 없거나 또는 웹 서비스로 배포한 경우에는 리프레시가 안 돼서 리프레시 페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엔터 데이터 쪽으로 바뀌지 않을 적어도 1, 2년 내에 바뀌지 않을 정보 같으면 이렇게 붙여넣기로 하시면은 상수로 취급이 돼가지고 리프레시 할 때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시에 데이터 새로 고침 시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들은 바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테이블이 하나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테이블에 일단 이름을 제가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이쪽을 아까 올릴 때 바꿨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네임을 줘서 자 리네임해서 이 자료의 이름을 자, 이 자료의 이름을 GSH 언더바 인덱스로 바꾸겠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 헬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즉 이
코비드19와 GSH 인덱스가 연결돼야 되므로 이쪽 모델 쪽 탭을 가서 아까 국가명으로 엮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연결시킨다고. 그래서 자, 이쪽 탭으로 가셔서 지금 올린 GSH 인덱스와 컨트리 리전 쪽에 이 폴더를 컨트리로 드래그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자,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데이터 셋이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됐죠? 자, 연결됐으면 이젠 이걸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스캐터 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쪽 비주얼 중에서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일 밑에 빈칸으로 가서 자, 여기에 스캐터 차트를 클릭해서 추가해 줍니다. 다시 추가. 예, 추가가 됐습니다. 이 스캐터 차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온 GSH 인덱스의 컨트리를 디테일로 그리고 저는 가로 쪽이 여기서 종합점수인 올이 와야 되기 때문에 X축에다가는 종합점수로 Y축은 제가 코비드19에 있는 확진자 데이터를 가지고 Y축을 넣겠습니다. 확진 이거를 Y축에 넣으면은 여기에 스캐터 차트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보일 텐데요. 지금 이제 자, 언뜻 보기에 자, 크기 조정 먼저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비주얼이 있으니까 좀 이런 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업데이트 속도가 좀 늦습니다. 자, 선택. 자, 이 정도로 키워놓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선택 값들이 자동으로 카운트 홀이 됐는데 카운트 홀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X축은 자, 에버리지로 놓겠습니다. 에버리지로.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오른쪽은 점수, 그 GS 자, 오른쪽은 GSH 점수고 이 세로축은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점수가 낮으면서 확진자가 있는 이쪽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룹을 밝혀내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점을 찍어서 자동 클러스터링을 시켜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 로직은 뭐 코딩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파워 BI에는 이쪽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머신러닝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클러스터로 한번 나눠 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내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가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뿌려져 있는 이 데이터셋을 5개의 연관 있는 그룹으로 자동으로 묶어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클러스터링이 끝나서 자, 이렇게 색깔별로 5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죠. 이제 속하지 않는 블랭크도 있긴 한데 자, 이때 이 차트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위치시켜 놓고 이 차트의 타입은 지금은 이제 스캐터 차트인데 이거를 테이블로 바꿔줍니다. 자, 테이블로 바꿔주고 이쪽에 필요한
이런 다른 지표들을 추가시켜줘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이쪽에 섹션을 넣고 제목 넣고 같은 클러스터링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클러스터 2번을 택하면은 이 두 개가 같은 소스이기 때문에 필터링이 2번이 걸려서 2번에 대한 지원 대상 국가 목록만 나오는 거고요.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점수가 낮으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 즉 좀 돌고 있죠. 지금 2번 찍었으니까 2번만 나올 겁니다. 리프레시 속도가 약간 늦는데. 그리고 제가 이 표에서 리스크라는 점수 항목으로 역순으로 지금 이렇게 소팅을 걸어놨죠. 아직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전 파일에서 로딩됐던 메모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파일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자 클러스터 1번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자, 2번은 이렇게 됐죠. 2번은 좀 좋은 확진자도 많지만은 그 건강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나 뭐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고요. 지금 클러스터 1번 그룹을 지금 찍었거든요. 클러스터 1번 그룹은 굉장히 점수가 안 좋은 국가입니다. 대신 확진자도 얼마 없죠. 이 확진자가 없는 게 조사가 안 돼서 즉 그 진단 키트 같은 게 잘 보급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1번 중에서 그룹을 잡았더니 이런 국가들 좀 잘 모르는 국가가 많은데요.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 중에서도 리스크로 역순을 잡아서 리스크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리스크가 50 이상인 이 위에 목록에 있는 국가들은 저희가 국제사회가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악화되기 쉬운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작업을 했을 때 이 외부의 인덱스 정보를 여기 연계시켜서 상관관계를 구성을 하고 머신러닝 로직을 넣어서 클러스터링으로 그룹을 잡은 다음에 낮은 위험 그룹을 잡아서 그 위험 그룹의 목록 중에서 리스크가 높은 순으로 지금 국가를 소팅해 봤습니다. 이 국가 소팅한 내용은 이렇게 외부의 CSV 파일로 다운받아서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익스포트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화해서 목록을 뽑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파워 BI와 애저 머신러닝을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파워 BI 프리미엄 쪽에 애저 머신러닝, 특히 애저 AutoML과 통합되는 부분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파워 BI 프리미엄을 쓰면은 이쪽 링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쪽 링크를 보시면은 AutoML을 바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머신러닝 기능을 써가지고 반영하는 데까지가 잘 몇 번의 클릭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머신러닝 지식이 좀 있긴 있어야 하지만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오늘 세미나의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 파워 BI 프리미엄이 비용도 좀 들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부분 자동화된 부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쪽 부분은 일단은 이 링크로 대치를 하고 자, 수작업으로 AutoML을 써서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하는 내용들을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파워 BI에서 이 AutoML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부분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이 웹 서비스가 배포가 되면은 그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파워 BI에서 이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배치 또는 리얼타임용 그 파라미터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개를 만드는 거를 마지막 데모로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탭을 만들어 열겠습니다. 새로운 탭에서 파워 BI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시계열 예측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일단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요. 테이블에 일자별 그리고 국가별 확진인데 이제 일별 발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별 확진자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게 계층이 들어갔죠. 데이트 쪽에는 계층이 필요 없고 그냥 데이트 컬럼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렇게 일자별 국가별 확진자 수 이렇게 나오죠. 뭐 일단 한글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confirmed라고 confirmed로 바꾸겠습니다. confirmed. 네, confirmed로 해서 확진자 수가 나오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 이 데이터셋을 익스포트 데이터로 해서 CSV 파일 형태로 로컬의 특정 그 위치에다가 익스포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여러 문서들 중에서 여기에 CSV 파일로 뭐 confirmed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은 오토 ML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이 제약 조건 한 가지예요. 반드시 이런 그 일자 컬럼이 포함만 돼 있어야 되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가 올려서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좀 사실 잘 나와 있는데도 꼭 까다로운 부분인데 나중에 웹 서비스가 학습이 돼가지고 웹 서비스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가 파라미터 값으로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호출해 주면은 반환값으로 내가 지정한 어떤 구간만큼의 예측값이 반환되게 되길 텐데 그 호출하는 형태는 특정 일자에 예를 들어 마지막 일자의 국가별로 이 마지막 일자의 국가 목록이 나와주면은 해당 일자부터 예를 들어 7일간 예측한 값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파워 BI 쪽에 이 테이블 레코드 셋이 그런 포캐스팅을 위한 레코드 셋이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셋의 구성은 국가와 그리고 최종 일자가 될 겁니다. 그래야 최종 일자 이후에 더 나가는 그 이후에 어떤 예측값을 받아 호출해서 리턴 받는 값을 구성을 할 테니까요. 그런 구성은 이쪽 파워 BI 편집기에서는 만들기가 어렵고 뒤쪽 트랜스폼 데이터 호출해서 파워 쿼리를 호출해야 됩니다. 파워 쿼리 편집창에서 지금 호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비드19를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이름 먼저 바꿀게요. 이름은 포캐스트라고 바꾸겠습니다. 포캐스트로 바꾸고 필요한 컬럼은 여기 국가하고 일자만 있으면 되겠죠. 국가하고 일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컬럼들은 싹 다 지워줘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좀 요즘에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네요.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값들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값들을 다 리무브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중복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중복을 제거를 먼저 중복 제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복 제거를 먼저 아니다. 중복보다 이 일자에서 데이트 필터를 걸 때에 여기에 is latest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일자 값에 대해서만 값이 필터링이 돼서 나머지 값들이 쫙 없어지겠죠.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 오늘 시간 제약으로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파워쿼리에 이런 클릭만으로 여러 필터링을 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거의 몇 달치의 국가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마지막 데이터만 필터링 해라. 이게 사실 일반 그 다른 방법으로 이 값을 좀 필터링 하려면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파워쿼리, 파워비아이의 파워쿼리는 이렇게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최신 데이터가 4월 24일이니까 4월 24일이 쭉 들어왔는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좀 중복이 돼 있죠. 이거는 값이 중복된 부분들은 여기서 자, 듀플리케이트를 하는 게 자, 리무브를 여기서 어디 갔더라? 리무브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서 중복값을 제거해 주면은 나중에 머신러닝 모델이 다 학습이 되고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이 웹 서비스로 배포됐을 때에 국가별 최종 일자를 파라미터로 호출하게 돼서 반환값들을 다시 받아서 뒤쪽에 뭐 7일이면 7일짜리의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7일 받은 데이터 컬럼들을 선택을 두 개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했던 자, unpivot others 컬럼 해가지고 쭉 내려주면은 포캐스팅한 값들을 쭉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이 두 컬럼을 머신러닝 모델 쪽에 어떻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느냐? 자, 그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는 중에 이제 한번 보시죠. 읽는 중에 저희 그 아직 프리뷰 기능이지만 다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자, 조금 기다려보고요. 자, 듀플리케이션 제거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된 것 같네요. 자, 파워 BI 쪽에 아직 그 데스크탑 쪽에서는 프리뷰 기능인데 데스크탑의 프리뷰 기능인데 다른 창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창에서 여기서 메모리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때문에 좀 그런데 여기 이제 파일의 옵션을 보시면은 자, 옵션 앤 세팅을 보시면은 옵션 쪽에 프리뷰 기능 중에서 잠시만요. 이게 바로 안 뜨지? 자, 이쪽에 자, 파일의 옵션 쪽을 보시면 여기에 프리뷰 피처 중에서 AI 인사이트 펑션 브라우저라는 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OK 해주시고 리스타트 해주시면은 파워 쿼리에서 애저 머신 러닝이라는 메뉴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뉴를 클릭하셔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한 쪽으로 엮어서 해당 API를 클릭해서 이 컬럼들을 파라미터로 어사인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OK를 해주면은 반환값들이 뒤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쪽이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권한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아직 해결을 못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일단 그 호출하는 이 테이블 만드는 게 제일 일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사실 그 인터넷상에도 웹상에도 여기에 대한 해설이 별로 없는데 파워 쿼리 쪽에서 기존 거를 복제하신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는 부분과 여기에 데이트 쪽 필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is latest라는 걸로 이 파라미터 셋을 만들어서 예측 모델 쪽으로 여기 프리뷰 기능이지만 여기 애저 머신러닝 API 쪽을 호출해 주시면은 여기에 학습시킨 대로 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 값을 다시 이 두 개를 택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그 unpivot others라는 걸로 해서 컬럼으로 떨어진 예측 필드들을 밑쪽 로우로 변환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 보고서 쪽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걸 보시면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업무 목표를 이렇게 잡았었죠. 이렇게. 자, 목표를 제가 잡은 게 바로 죄송합니다. 약간 늦었네요. 자, 여기서 처음에 발생 현황과 뭐 증가 추이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행동이 필요할까까지를 보는 이 대시보드성 리포트 화면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 웹에서 직접 인터페이스에서 가져온 다음에 보고서 화면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맵으로 보는 화면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증가 추이 쪽에서 ETS 내장된 ETS 포캐스팅 알고리즘을 써서 시즈널리티를 바꿔가면서 예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상세한 어떤 내용도 파워 BI의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를 엮어가지고 그 두 개를 엮어서 나중에 리스크가 높은 그 후진국 목록을 후진국이랑 좀 지원을 해야 될 목록을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뽑아내는 데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 국가를 리스크로 역순해서 뽑아서 보여드리는 게 있죠. 그리고 뒤쪽에 머신러닝과의 통합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되게 빠르게 넘어갔는데 자동화된 부분은 파워 BI 프리미엄을 구매하시면은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고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쓰시니까 지금 파워 BI 쪽에 프리뷰 기능에 있는 AI API 이쪽 그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제가 거기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그리고 그 API를 호출할 때 국가별로 최종 날짜만 받아가지고 호출하기 위한 파워 쿼리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데모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 그 채팅창에서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답변 못 드린 내용들은 이후에 저희가 그 이 자료를 지금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 배포를 할 건데 파워포인트를 배포를 할 건데 그쪽에 필요하면은 답변을 달아가지고 배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